이번 시간은 안경 상품 컨셉 연출입니다. 안경으로 기본적인 연출 부분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구성 방법을 활용한 연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상품 연출의 목적은 상품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상품의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하기 쉽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쇼핑하기 쉽게 도움을 준다는 건 상품이 연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상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때 착용하면 되겠다 하는 본인만의 생각을 조금 하게 되겠죠. 연상작용을 하는 부분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행 및 상품에 대해 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상품의 연출에는 구성의 원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 소비 행동을 촉진시키고 매장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연출의 구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상적인 구성은 통일성과 변화를 만드는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즉, 통일성은 정리가 없이 복잡한 변화만으로는 그 구성이 산만해지기 쉽고, 또한 단조로운 통일감은 에는 변화가 가해짐으로써 흥미를 끌게 되죠. 통일성을 만드는 구성 원리에는 조화, 균형, 반복, 대칭이 있을 수가 있고, 변화를 만드는 구성 원리는 대비, 율동, 비례, 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의 종류로는 직선 구성, 삼각 구성, 곡선 구성, 방사형 구성이 반복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선은 수평 구성과 수직, 사선, 격자, 어쨌든 직선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구도이죠. 삼각 구성은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주는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구성 방법입니다. 단, 진열 기구를 사용하여야지만 높낮이를 줄 수 있겠죠. 곡선 구성은 전반적으로 우아한 흐름과 부드러운 연출에 적합합니다. 방사형 구성은 상품을 양감 있게 보이고 강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반복 구성은 단순하면서 호소력이 커서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 사진은 삼각 구성과 동일 계통의 반복 구성, 그리고 방사형 구성이 되겠죠. 방사형 구성의 다른 방법적인 예입니다. 바깥으로 동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동그랗게 표현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상품 연출은 겹치고 모으고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품을 포개거나 모아서 덩어리로 만들면 한눈에 보기 쉬워지고 비슷한 요소가 모이면 전체적으로 정리된 인상을 주면서 모양, 사이즈, 컬러, 소재에 따라 상품을 분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이고 포갠 상품 연출을 살펴보면 노란색 화살표 방향에서 봤을 때 삼각 구도를 이룹니다. 이 삼각 구도는 파란색 화살표 방향 측면도 삼각 구도로 나타냄을 알 수 있고, 뒤쪽에서 봐도 삼각 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사용되는 구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삼각구도입니다. 삼각구도는 가장 손쉬운 구성 형태로 안정감이 있으면서 모든 종류의 상품을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진은 도구를 이용하여 삼각 구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 하단 쪽 마네킹 사진은 높낮이로 전체적인 삼각 구성을 이루고 있고, 선글라스는 대부분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고, 도구를 활용하여 삼각 구성을 이루어 연출하면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가장 쉽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삼각구도라 했죠. 어떤 조합과도 어울리는 구도라 칭하듯이 높이를 달리하여 안정감 있게 디스플레이하면 거의 삼각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은 종이를 사용하여 상단, 중간, 하단으로 삼각의 구도이고, 중간 예시 사진은 각기 다른 높이의 집기가 삼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시 사진들 역시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삼각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은 반드시 정삼각형의 모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삼각 구성 꼭지점과 가장 높은 부분과 하단 부분이 있으면 거의 삼각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칭구도입니다. 대칭구도는 깔끔하고 새로운 긴장감이 있는 구성입니다. 다양한 크기나 상품의 종류를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크기가 같은 동일 크기의 다른 디자인, 상품이 많은 상품군들에 적합한 연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식기류, 화장품, 가방 등 자파류에 어울리는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판넬의 배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쇼윈도와 남녀의 마주보는 모습 등 대칭 구도를 표현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반복 구도입니다.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강조, 상품 기획의 내용을 분명히 알리고 싶을 때 똑같은 상품을 조합한 것이 3점 이상일 때 사용하는 구도로, 상품이 반복이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가격이 낮은 상품군에서 많이 이용한 구도였지만 현재는 반복해서 보여주어 고객의 머리에 강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으로 오히려 수입 브랜드에서 많이 연출하는 구도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의 다른 색상을 보여줄 때 반복 구도가 가장 어울리겠죠? 상품은 달라도 기본적인 상품 2개 이상의 형태가 반복으로 연출되어 있기에 반복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3점 이상으로 동일하게 나열됐을 때 반복 구도라고 칭하는데, 이 사진들은 반복 진열의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사각 박스 위 선글라스가 반복적으로 3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예시 사진은 벽면 공간 상품 진열에서 중앙 라인으로 동일 디자인 3점씩 반복으로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 라인의 양쪽에는 대칭 구도로 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도 상품이 반복적으로 진열되어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삼각구도입니다. 단의 높이만 달리하면 쉽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맨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계란판 같죠? 계란판을 이용하여 상하 반복으로 동일하게 연출된 모습입니다. 특별한 소도구가 없을 때에는 안경집, 즉 안경 케이스를 활용하면 좋은 소도구가 되겠죠.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케이스와 더불어 안경 닦기 수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이때는 안경 닦기 수건이 조금 강한 컬러나 동일 계통의 컬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 종류의 케이스가 있어서 사각의 다른 케이스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고급스러운 케이스는 상품 역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는 색상을 조금 다운시키는 것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종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된 사례입니다. 종이를 세워 마치 사람처럼 만든 소도구의 역할을 하는 종이 연출에서부터 살짝만 라운드를 주어 볼륨감을 주는 연출, 그리고 종이를 말아 마치 안경 케이스처럼 연출된 종이 연출 사례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이는 가벼워서 어디든지 들고 다니기 쉬워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품이기도 하죠. 종이를 살짝 어긋나게 구겨 그림자를 주어 볼륨감을 연출하고, 중앙의 사진은 끝부분을 살짝 말아서 이중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원형으로 말아서 안경을 세울 수 있는 소도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위쪽으로 공간이 있는 경우는 종이를 구겨 상품을 살짝 가려서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연출로 노란색 렌즈가 흰색 배경으로 인해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중앙 사진은 바닥의 컬러가 상품의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여름 바닷가에 누워있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또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 경우에는 원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컬러 대비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연출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가벼운 도구이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의 사진은 바닥 부분의 컬러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색상을 여러 가지로 하여 상품 하나하나를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 재질과 바닥의 색상이 전혀 다른 컬러가 아닌 연관된 컬러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간의 연출에 있어서 그룹핑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좋겠죠. 첫 번째 사진은 앞에서 예시 사진으로 보았던 부분과 컬러만 다릅니다. 간단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상품 역시 심플한 이미지를 주는 상품으로 연출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중앙의 예시 사진은 큰 종이마저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 어려울 경우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색상을 부여하여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연출로 활용이 가능하고, 오른쪽 사진은 한때 안경 하나에 여러 가지 컬러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럴 경우에 뒤에 배경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자칫하면 앞에 안경 역시 여러 가지 컬러여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뒤에 배경마저 여러 가지 하고 공간도 띄어져 있어서 안경이 돋보이지 않고 다소 산만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출은 사실 썩 권하는 연출은 아닙니다. 다음은 미니, 사람을 이용하여 보여준 재미있는 연출 사례입니다. 어차피 안경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고, 이 안경이 마치 어느 섬처럼 아니면 집기처럼 사람이 쉰다거나 공간에서의 어떤 건물처럼 만들어져 사람들한테 호기심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연출적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다가 사람의 형상이면 훨씬 더 재밌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잘 보이는 곳, 어느 한 곳을 선정하여 연출하는 것도 시선을 끌고 그 매장에 어떤 재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경 렌즈에 쉬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훨씬 더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이 예시 사진도 여름에 보여주면 좋을 듯한 사진이죠. 맨 앞쪽의 사진입니다. 아이스크림과 동일한 색상으로 상품을 연출하여 보여주고, 또 다른 색상을 악센트로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죠. 단지 이 상품은 조금 여름에 가볍게 사용한다거나 또는 금액이 조금 낮은 경우에 활용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금액이 높다면 재미는 줄 수 있지만 약간 장난감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액의 상품에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한 연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이 안경은 간혹 이런 연출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안경도 패션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여주는 이런 위의 연출은 다소 조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상품은 컬러는 동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자칫 너무 동일한 컬러이기 때문에 상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품과 혼돈되고 이 안경의 렌즈에서 다른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는 형태여서 안경의 디자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 컬러를 연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같거나 이미지가 색상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같은 색상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지 않고 약간은 심플한 느낌의 배경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경은 앞면과 밑면이 있죠. 윗면과 아랫면이 있습니다. 코에 거는 부분이 아랫면이고 그 코 위쪽에 올라가는 것이 윗면인데요.
안경을 진열할 때는 동일 방향으로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하단에 반대 방향으로 진열하고 싶으면 맨 앞쪽 예시 사진을 보면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향하고, 그러면 밑에 부분도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향하고 해서 동일한 반복적인 진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복적인 면도 아니고 안경을 보고 꼭 잘못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물론 고객이 실질적으로 안경을 보고 잘못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조차도 혼돈이 가게끔 안경이 조금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중앙에 있는 예시 사진 역시 안경이 약간 로맨틱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로맨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꽃을 단다든지 뒷배경에 레이스를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어린이 장난감 같은 안경의 이미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경의 어떤 고유적인 로맨틱한 느낌은 좀 더 다른 심플한 소품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소품에 좋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 사진 역시 안개꽃, 보리, 밑에는 영자 이렇듯 너무 다양한 소재가 섞여 있다고 하나요? 안개꽃과 보리는 실질적으로 별로 같이 사용하지 않는 조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화를 선택할 때도 같이 어울릴 만한 이 안경이 가지는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품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품을 다양하게 사용한다기보다는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보여주고자 하는 안경 상품과 어울리는 이 안경 상품을 극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소품 연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단, 도구의 잘못된 예라고 할까요? 소재를 선택할 때도 이 상품과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별도 있고 크리스마스 볼이 있는 걸로 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어떤 스타, 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연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리본도 있고 바닥에 블링블링한 이 별도 있고 다음 볼도 있고 이 바닥 조차도 대리석 마블적인 느낌이라 너무 소재가 따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안경 역시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왜 이 별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디자인 제시 부분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이 별이 어울릴 만한 안경 부분을 찾고 푸른색, 물론 리본이 약간의 벨벳 소재라 겨울적인 느낌은 납니다만, 그러면 바닥, 이게 대리석 같은 이 느낌이 또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소재를 사용할 때는 명확하게 같은 재질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 너무 대리석의 패턴이 강해서 상품이 잘 보이지 않는 예죠. 물론 중앙에 있는 이 안경은 끝쪽 부분의 태가 하단에 있는 검은색과 동일한 약간 대리석이긴 합니다만, 이 살색 계통의 대리석이 핑크색과 어우러져서 핑크색 스틸로 된 안경의 디자인이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특이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묻혀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 안경은 왜 여기 같이 연출이 되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되는 이 대리석의 느낌과 푸른색을 왜 같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연출에 안 좋은 예, 소도구에 좋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두 예시 사진은 아주 좋지 않은 사례는 아닙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사진은 렌즈 컬러 색상과 체계 색상을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태의 느낌을 뒤쪽에 있는 소품과 함께 보여주려 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 중앙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같이 연결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위쪽에 산호 같은 이 느낌은 없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색상은 비슷해서 다소 어울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와 이 산호의 이미지는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이 사용하는 소품이 같은 이미지적인 느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받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컬러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컬러는 비슷한 컬러가 고르게 사용되어 어울립니다. 그래서 나무, 둥근 나무가 브라운 태와 어울리고, 뒤쪽에 있는 노란색 꽃이 앞쪽 녹색 태와 어울리긴 합니다만, 이 뒤쪽에 있는 꽃이 무게감이 이 앞쪽에 있는 나무의 무게감보다는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뒤편에 다른 노란색 부분이나 녹색 부분을 처리하고 그냥 이 나무를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없애고 이 꽃만 사용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색상은 잘 맞추었지만 소품에 대한 무게감 역시 어떤 이미지를 줄 때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에 해당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품 하나하나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진은 전체적인 컬러의 이미지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글씨가 쓰여진 텍 같은 로고와 책 그리고 핑크의 새와 핑크의 테두리가 전반적으로 약간은 로맨틱한 느낌을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조금 동일한 이미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상으로 소품을 사용했었을 때의 연출, 잘된 연출 사례와 나쁜 연출 사례를 조금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나쁘다기보다는 소품을 사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아야겠죠.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면 그거는 돈만 들여서 좋지 않은 예가 되기 때문에 소품은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상품을 돋보일 수 있는 형태로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